안녕하세요, 모티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펠리시아에 나왔는데요. 어제 여기 막 이렇게 큰 차를 끌고 와가지고 거의 막 펠리시아를 다 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자그마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제네시스의 페이스리프트 된 G70. 그 중에서 오늘 시승할 모델은 2.0 터보의 4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제네시스 G70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출시되기 전부터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누구는 마음에 들어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 디자인에 대한 논란이 꽤 많았는데 막상 출시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라는 정도의 평이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더 마음에 드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디자인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제네시스 G70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오랜만이니까 정리를 하자면, 사이즈가 BMW 3 시리즈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3 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2.0 터보이긴 하지만 최고 출력이 252마력,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255마력이니까 BMW의 320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320은 얘보다 출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BMW의 330i랑 비교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330i가 258마력이니까 출력이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20급은 아예 제네시스 G70에는 없으니까, 기본이 2.0이니까 그래서 퍼포먼스도 상당히 뛰어나면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까지 갖춘 컴팩트 스포츠 세단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BMW 330i면 지금은 물론 이제 2.0 터보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6대를 보더라도 정말 많은 젊은이들의 드림카가 330i였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G70 2.0 터보만 하더라도 이게 위에 3.3 터보가 워낙 강력한 모델이 있다 보니까 2.0 터보가 좀 왠지 약해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 터보만 하더라도 이 급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3.3 터보는 이거는 진짜 제대로 달리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선택하시는 거고, 2.0 터보만 하더라도 330i급이니까 사실 평상시에 충분히 강력한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스팅어가 있죠. 스팅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휠 베이스도 얘보다 한 7cm 정도가 더 길어요. 휠 베이스가 7cm 길면 이 급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실내 공간에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주행 감각에서도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15cm 정도 더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3 시리즈급이고 컴팩트다 보니까 실제로 뭐 젊은 분들이 타시기에는 가족들이랑 뒤에 애기 태우고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애들도 많이 크고 하다 보니까 뒷좌석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안해서 보면 스팅어가 컴팩트 세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공간에서도 좀 더 유리하고, 또 해치백처럼 열리는 그 패스트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화물 공간도 좀 더 유리하고,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스팅어가 좀 더 예쁘고, 그래서 사실 비교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G70의 판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스팅어도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러면서 스팅어는 기본 파워트레인이 2.5 터보죠. 그렇게 되니까 출력이 이제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 차이가 기본적으로 G70이 가격이 높았는데, 스팅어 같은 경우는 2.5 터보를 넣고 뭐 통풍 시트라든가 기본 사양도 얘보다, LSD까지도 기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보다 사양도 좀 더 높은데도 가격은 얘보다 더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이 G70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이 또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느낌으로는 이제 지금 스팅어를 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스팅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쁘다고 하면서 안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G70은 또 럭셔리 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도 사실 워낙 좋아서 뭐 여전히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살펴볼까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처음에 이게 이제 스파이샷이 나왔을 때 제가 우려를 많이 했던 게, 이게 그릴이 바깥쪽으로 한번 빠져나왔다가 내려가면서, 그런데다가 이게 사진이 이게 굉장히 길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파이샷 나왔던 느낌은 이게 이런 정도로 긴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동글동글한 면이 강조되어 있어서 사실 좀 스포츠 세단이랑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나름 어떻게 보면 구형보다도 조금 더 깔끔하면서 지금 제네시스 이미지랑은 잘 어울리는 그런 앞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쉽기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약 요게 요렇게 해서 요런 느낌이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둥글게 하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이 본네트는 거의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바꿔버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팬더도 거의 안 건드립니다. 팬더까지 바꿔버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범퍼랑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바꿔서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팬더 안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을 어쩔 수 없이 구형의 라인을 그대로 살려야 돼요. 요 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확 바꾸는 게 그게 기술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쪽 팬더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그 부메랑처럼 붙어 있던 그 장식이 빠지면서 디자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좀 더 이렇게 날렵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팬더까지 바꾼 거죠. 그러니까 팬더랑 범퍼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꽤 큰 폭의 페이스리프트이죠. 당연히 뭐 디자인적으로도 확 바뀌긴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져온 이 차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이랑 이 테두리가 다크 크롬, 테두리는 다크 크롬, 안쪽은 좀 다크한 블랙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죠. 와, 근데 이 컬러가 진짜 오묘하네요. 이게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한 10% 정도 되는 그레이 정도, 그런 느낌인데 느낌이 되게 묘해요.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팬더가 보통 잘 안 바꾸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팬더까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메랑처럼 되어 있던 장식이 빠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는, 여기 실제로 공기가 빠져나옵니다.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렇게 되어 디자인이 바뀌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랑은 똑같고 이쪽 뒷 팬더까지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스포츠 패키지여서 여기 몰딩에도 약간 구릿빛이 들어있는 살짝 붉은 빛이 도는 다크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요거 스포츠 패키지 전용 19인치 다크 휠이에요. 블랙 다크 휠이 적용되어 있고 브렘보 빨간색 캘리퍼에 브렘보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요, 요거 미쉐린 프라임머시 투어의 올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계절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요거를 사계절 타이어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썸머 타이어를 선택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차에는 사계절 타이어 올 시즌이 적용되어 있고 둘두로 40R19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편평비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25, 25, 35, R19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뒷모습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4줄짜리로 라이트가 바뀌었죠. 이 부분은 뭐 지금 이제 제네시스의 뭐 전체적인 트렌드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요 라인은 그대로 살렸어요.
여기 라인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내려가는 복잡한 라인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살려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라이트랑 범퍼 쪽만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4피스로 나눠야 되다 보니까 여기 흰색 띠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 띠가 여기랑 패널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또 라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띠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도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여기 각이 한번 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렁크까지 바뀌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트렁크가. 이게 원래 이런가? 아, 이거 궁금해지네. 원래도 여기 나눠져 있었는지 지금 제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만약에 이게 원래도 나눠져 있었다고 하면 요 판만 바꾼 거예요. 여기는 안 바꾸고 요 판만 바꿔 가지고 여기 디자인을 바꿔서,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요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저는 트렁크가 통째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뒷모습에서도 꽤 많이 바뀐 거거든요. 페이스리프트 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요 판만 바꾼 건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는 이제 까맣게 마감을 해 놨고요. 바디 컬러에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머플러 팁도 좌우에 트윈으로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요게 원래 2.0 터보는 한쪽에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면서 좌우에 분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를 해 놨습니다. 자, 근데 요게 디자인이 앞모습은 개인적으로 바뀐 게 저는 더 나아요. 솔직히 요거는 진짜 솔직히 원래 G70의 앞모습이 뭐랄까 조금 스포티하긴 한데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뒷모습은 구형이 더 낫다. 그냥 취향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트렁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게 컴팩트 세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넓진 않습니다. 스팅어 같은 경우는 저기까지 위에 이렇게 패스트백으로 다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잘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엔진은 이제 2.0 터보여서 공간이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3 6기통 터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지금 2.0 터보를 넣었을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고 출력은 기본 원래 2.0 터보가 252마력인데 지금 현재 이 차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서 255마력의 토크가 36kg 메타를 발휘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330i 같은 경우는 258마력이니까 얘보다 한 3마력 정도 더 높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토크가 330i가 조금 더 높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330i가 제로백이 5.8초인 걸 감안하면 아마 BMW가 워낙 제로백을 잘 뽑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얘가 아마 뭐 6초 초반 정도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탔었던 소나타 N9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 엔진을 얹어 가지고 출력이 304마력인데 제로백이 런치 컨트롤을 쓰면 6.2초 정도였거든요. 근데 얘는 2.0 터보 가지고도 한 6.2에서 6.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기대를 해봅니다. 차체가 아무래도 이제 소나타가 좀 더 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앞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또 조금 그런 한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달리기를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팅어 같은 경우는 2.5 터보로 바뀐 만큼 출력이 304마력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기본 모델에서 이 차보다는 훨씬 강력한 달리기를 선보이겠죠. 요거는 왜 안 바꿨을까요? 아마도 이제 G80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까지 고려해 가지고 뭐 세팅을 이대로 유지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테리어는 크게 안 바뀌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모니터가 기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었던 그런 모니터였는데 이번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높아졌죠. 지난번에 스팅어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게 와이드 모니터로 바뀌면서 인테리어가 정말 많이 예뻐졌는데 지금 G70도 이번 인테리어가 여기 바뀐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예뻐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에서 쓰고 있는 그 인터페이스 그냥 그대로고요. 근데 굳이 이 모니터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 홈 화면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픽은 굉장히 예쁘고 멋있거든요. 은은하고 그렇긴 한데 기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었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홈 화면에서 뭐 기본적으로 뭐 지도 조금 보여주고 이쪽에는 뭐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음악에 대한 정보도 또 조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정보들을 조금씩 홈 화면에 띄워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 무심코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서 음악을 듣거나 뭐 아무거나 하더라도 전혀 화면이 변동이 없어요. 이 지도만 살짝 변하긴 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든가 오디오 쪽으로 들어가든가 해야만 그 한 가지 메뉴만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 이 와이드 모니터의 활용도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젯이 있어서 좀 원하는 정보들을 한꺼번에 조금씩이라도 띄워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이 홈 화면을 어떻게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여기 이제 3D 디스플레이가 요거 옵션이긴 한데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3D이긴 한데 기존의 3D 계기판이랑 그래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디지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래픽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테마가 세 가지가 다 기본적으로 그 다이얼 형태의 테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향 따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이 되게 해도 되는데 지금 저는 3D 입체 계기판을 좀 강하게 설정을 해 놨거든요. 이 3D가 과연 편하냐 안 하냐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취향도 타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D로 바뀌게 되면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초점이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에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정보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장식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차를 받아가지고 계속 입체를 강하게 한 다음에 테마를 C를 선택했는데 요 C가 요게 입체감이 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심지어 자세히 보면 거의 레이어가 한 5개 정도, 5층 정도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입체감을 표현해주고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A나 B도 괜찮긴 한데 그냥 입체감 쪽은 C가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C로 지금 계속 타고 있고요. 요거는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 앞쪽에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저 센서에서 눈 2개를 감지해가지고 그 위상차에 맞춰서 3D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가려버리면 그러면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3D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더라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영상에서 계기판 보시면 여기 아래 빨간불 2개가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안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육안으로 볼 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체가 굉장히 두드러져서 보인다는 점.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버튼이 예전에는 가운데 여기 심카드 넣는 그런 슬롯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튼이 되게 좀 작은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좀 큼직큼직하게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고 그 외에는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스포츠 패키지에 나파 가죽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다이아몬드 패턴도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 있죠. 기본은 이게 스포츠 패키지의 이 전용이 아니면 여기는 이제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아래부터 다이아몬드 패턴인데 여기는 위에까지 다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내는 지금 봐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여기 다 가죽 덮여 있죠. 여기도 다 가죽이죠. 알루미늄도 마감, 여기는 지금 패턴이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적용되어 있고 여기 알루미늄도 엄청 고급스럽고 그리고 렉시콘 오디오도 정말 좋고 렉시콘 오디오는 이번 확실하게 크레일보다는 이쪽 렉시콘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도로로 나오면 제일 먼저 승차감이 상당히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상당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요철들의 피크가 되게 뾰족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꽤 크게 많이 들어오는데 아주 그게 날카롭게 들어오진 않고 끝단은 되게 대체로 좀 뭉툭하게 마무리를 해놔 가지고 나름 세련된 맛은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면에 정보가 들어오는 양 자체가 정보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요철 정보들을 다 전달해 주고 있어 가지고 승차감이 이거 좀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너무 단단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사실 조금 듭니다. 그렇긴 한데 그 말씀드렸듯이 그게 뾰족하게 들어오는 스타일은 아니어 가지고
그나마 요 정도는 뭐 충분히 억셉트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또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그 경피하고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취향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G80급으로 올라가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으면서도 요철을 대체로 많이 걸러주고, 그리고 요철이 들어오는 그 느낌도 뾰족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요철 정보 양 자체가 조금은 더 적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일단 제 취향이긴 한데,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차가 컴팩트 스포츠 세단이니까 그런 만큼 이 차에는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속 방지 턱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매끈하게 잘 넘어가 주고요. 자, 그럼 우선은 컴포트 모드에 두고 산길을 잠깐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상 엔진 사운드가 예, 뭐 컴포트 모드에서부터 가상 사운드가 크게 들어와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힘 자체가 지금 이게 255마력에 36kg 메타 토크를 발휘하다 보니까 힘은 와 정말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은 아까 일반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좀 거칠게 들어왔었던 반면에 여기 산길에 들어오니까 뭐 상당히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 일단 컴포트 모드여서 롤도 꽤 있습니다. 야, 롤이 이 정도나 있네요.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바로 옆구리를 조여줘요. 이거 기존에도 있었죠. 그래서 옆구리 볼스트를 조여줘서 몸이 덜 움직이도록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조금 더 커졌죠. 그리고 스티어링도 조금 더 무거워지고, 서스펜션도 지금 더 단단하게 세팅이 돼서 롤이 확실히 롤이 줄었어요. 아까보다는 약간 좀 휘청 넘어간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야, 지금 아무래도 이게 타이어는 19인치에 꽤 광폭 타이어가 끼워져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미 날씨가 너무 좀 춥죠. 그래서 노면 온도도 그렇고 타이어 온도도 그렇다 보니까 그립은 썩 잘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전에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쏙 이렇게 밀려 나가는 느낌이 꽤 많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립이 많이 안 살아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긴 한데 뭐 밸런스는 상당히 좋아요. 이게 또 지금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만큼 앞바퀴 언더가 나거나 오버가 나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이 미끄러지면서도 뉴트럴을 잘 유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지난번에 그 소나타 N9 시승하면서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었죠.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TCS가 꺼집니다. 차체 제어는 해주긴 하는데 그 엔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제가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 소나타 N9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휠 스핀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TCS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휠 스핀이 나더라도 엔진이 제어를 안 해주고 그냥 계속 스핀을 일으키면서 그 가속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앞바퀴 굴림이었고, 그리고 타이어도 이 차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약한 타이어고, 근데 이 차는 지금 이제 사륜구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휠 스핀이 날 거를 기대하고 밟았는데 휠 스핀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TCS가 꺼지는 만큼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바뀌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사륜구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립 자체가 엄청나게 좋네요. 코너를 도는 실력이 아주 좋아요. 아까 완전 헤어핀에서는 엑셀을 많이 밟으니까 차가 이렇게 살짝 미끄러졌었는데 지금 뭐 웬만해서는 그립을 잘 안 잃어버릴 정도로 상당히 좋네요.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근데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가끔 이게 서킷이 아니면 굳이 스포츠 플러스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싶은 정도의 세팅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산길에서도 스포츠 플러스가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주행하겠다고 하면 스포츠 플러스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요철이 좀 더 심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다르니까 확인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 유명산 산길 정도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충분히 잘 받쳐주고 나름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 가지고 요거 괜찮아요. 근데 승차감은 좀 많이 거칠어지긴 하네요. 엄청 더 딱딱해지긴 합니다. 막 울퉁불퉁 정신이 없죠. 웬만하면 그냥 스포츠 모드만 하더라도 훨씬 더 응답성도 좋아지고 롤도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포츠 모드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스포츠 플러스는 서킷을 위해서 남겨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2.0이긴 하지만 힘 자체가 이 정도면 뭐 정말 재밌습니다. 물론 3.3 터보로 가게 되면 그러면 뭐 훨씬 더 정신없겠죠. 그럼 그때는 아마 훨씬 더 슬립도 많이 일어나고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단 2.0 터보만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한번 내려가 볼 텐데 야, 확실히 컴포트 모드인데도 승차감은 상당히 거치네요. 지난번 스팅어는 얘보다는 컴포트 모드에서 좀 더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느낌으로서는 G70이 컴포트 모드에서도 승차감이 훨씬 더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요,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 가속이 상당히 빠르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BMW 330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위에 이제 3.3 터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일종의 착시 내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 사운드가 지금 이게 가상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조금 더 커지죠. 근데 이거 끄는 거를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끄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끄는 기능이 없어진 건지 지금 찾아봤는데 끄는 방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가상 사운드가 끄진 상황에서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지금 확인이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추가된 모드입니다. 기존에는 스포츠 모드까지 밖에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이제 엔진 회전력을 제어해주는 TCS가 꺼지거든요. 지금 계기판에 이게 차가 미끄러지는 그림이 있고 오프라고 경고등이 뜨긴 하지만 요게 그 차체 자세 제어까지 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휠 스핀이 일어나더라도 얘가 엔진이 잡아주지 않아서 휠 스핀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트랙션 컨트롤이 꺼진 상황이고요. ESP는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체가 코너링에서 만약에 미끄러진다든가 하면 한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차체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그거까지는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아무래도 고속도로도 작은 요철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철 구간들 지날 때 상당히 거칠게 승차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장거리 주행하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만 돼도 훨씬 나아서 아무래도 안정감 자체는 이게 조금 더 나은 편이니까, 만약에 평상시에 나는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단단한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커스텀 모드에서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컴포트 모드로 가야 아무래도 승차감 자체도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지금 컴포트 모드도 상당히 단단한 편이어 가지고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각 모드 간의 어떤 그런 특성 차이는 상당히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근데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고속까지 밀어주는 힘이 아무래도 이제 중속, 고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이렇게 꾸준하게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꾸준하게 밀어줘야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속도는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 편이어 가지고 이 정도면 뭐 2급의 차체의 출력으로서는 진짜 뭐 넘치는 수준이고요. 지금 방음은
앞 유리창하고 이쪽 앞 창문은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는데 뒤에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상당히 뭐 방음이 잘 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하체에서 그 노면 소음은 조금 크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도로도 조금 괜찮은데 도로 상황에 따라서는 노면 소음이 조금 크게 들어오는 구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속에서도 노면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노면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의외이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만 하더라도 노면을 계속 타는군요. 결국은 고속도로에서는 컴포트일 수밖에 없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신형 G70의 2.0 터보 4륜구동의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뭐 논란이 많았고 호불호가 여전히 조금씩 갈리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신형 디자인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조금 이런 모양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뭐 많이 나쁜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구형하고 지금하고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앞모습은 지금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뒷모습은 구형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테리어는 모니터 하나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멋진 인테리어로 바뀌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3.3 터보와 2.0 터보는 확실하게 성격이 구분이 됩니다. 3.3 터보는 그야말로 좀 고성능 달리기를 즐기겠다는 의도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2.0 터보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편하게 사용하시다가 정말 가끔씩은 뭐 충분히 다이나믹하게 주행이 가능한 만큼 힘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 G70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3.3이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3.3이어야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G70을 고른다면 저는 2.0 터보를 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평상시에 자가용으로 타는 차들은 사실 이게 막 쏘면서 달리게 되는 일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리고 2.0만 하더라도 힘이 사실 워낙 남아 돌기 때문에 저라면 아마 2.0을 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차를 만약에 정말 드림카로 생각해서 오랫동안 이 차를 좀 소유하면서 막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3.3 터보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그리고 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을 선택하시더라도 후륜에 LSD가 빠진다는 점, 그 부분도 사실 약간은 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을 선택하신다면 그냥 후륜구동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스팅어를 시승 행사 때만 잠깐 타보고 말았는데, 조만간 다시 스팅어도 한번 다시 타보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BMW 3 시리즈도 제가 제대로 안 타봤는데 3 시리즈도 또 좀 더 비교를 해보고, 야, 이게 차를 타기 시작하니까 타고 싶은 것들이 자꾸 더 많아지네요, 이게. 자, 그러면 총평은 여전히 접근성이 좋은 럭셔리 고성능 스포츠 세단. 그런데 승차감은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네,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모터리언입니다.